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근원 PPI는 둔화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만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의 마감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8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도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85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무려 9거래일 연속 활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넘어설 듯 말 듯 하면서 어제 하루 만에 일주일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선물 같은 포착주 무려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또 물가지표가 낮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먼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CPI랑 이번 주 이제 어제죠. PPI가 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해드려 보면 마지막에 좀 이제 주반에 좀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했죠. 미국의 이제 기술주 하락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항상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 증시가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좀 이제까지 보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흥국 증시가 상승하는 패턴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간밤에도 미 증시가 재차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 PPI가 생각보다 그렇게 근원 PPI가 이렇게 막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도나 이제 우려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증시가 가려면 결국 환율이 꺾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좀 전개돼야지만이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못 간다 하더라도 또 국내 증시만 가는 흐름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까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환율이 이제 확 꺾이진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좀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화 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 체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밤에 미국 기술주들이 급반등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마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또 예상치 이제 상해치 나왔다는 부분, 그만큼 하회치죠. 그만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좀 전개됐다는 부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밀접하게 주식시장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 투자를 또 하려고 신용대출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매수 강도가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고금리에서 좀 취약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만큼 부동산도 이제 얼어붙을 거고 그만큼 주식시장도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상승폭이 좀 강하게 올라오진 않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이제 추세적 상승세를 노리고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적 상승세를 좀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져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 요즘 들어 HBM만 너무 꽂혀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 이 스마트폰 쪽이죠. 이 스마트폰 쪽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폴더블 폰, 아이폰도 같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드램, LPDDR5X 드램 뭐 이런 쪽도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요. HBM은 이제 뭐 여기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직 삼성은 선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 있게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부분이 있죠. CXL 디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범용 디램,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3분기에 가격 인상을 15%에서 20% 인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삼성이 선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임원들도 8만 원대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과일권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마 간밤에 미증시가 좀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다음 주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HBM3E는 이 엔비디아 통과 테스트는 아마 8월 달 중으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8월 달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삼성은 본격적으로 8월 달, 9월 달쯤에 상승세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XR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죠. 이 쿠아시아 CM 같은 경우도 이 메타버스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그리고 또 이제 XR 쪽에 또 이제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3D 센싱 모듈의 TOF 모듈, 이쪽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최대주가 94억 지분을 늘린 만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메타버스에만 꽂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전기차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지 당장은 XR 쪽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이 3분기쯤에는 이제 이 삼성의 호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폴더블폰 판매량도 상향 조정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AI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오고 AI PC 시대가 이제 오고 이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저전력 드림이 상당히 그러면 또 이제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AI 가속계에도 저전력 드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줄 또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볼 텐데 위원님 정말 보니까 그래도 간밤 미증시가 상승해서 다행이에요. 예. 다음 주에는 어디에 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이제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하원 의장 이제 하원 연설에서 이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2%대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한결같이 꾸준하게 지금 이제 한 6월달, 7월달 들어서는 계속 금리 인하 초점에 좀 맞추고 있는 멘트들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금리 인하를 해도 뭐 그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만 3분기 좀 어느 정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버텨주면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갔던 신흥국 증시가 이제 원화 강세, 우리 강세 흐름과 함께 다시 이제 위쪽으로 좀 터닝할 수 있는 아마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아마 시장은 8월달, 9월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마 분명 가리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 이번이 이 IT 쪽에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망주 5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아직 종목 상담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바닥 싹쓸이죠. 제가 이 주식 싹쓸이 지금 이제 설명드리면서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닥 싹쓸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만큼 일단 중요한 건 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윈팩 같은 경우가 이 밑에 있을 때, 720에서 아래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 바닥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720 돌파, 지지받고 이 정고점을 뚫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된다. 그래서 지금 1,500원대가 이 기업은 강력한 지지권을 보여주는데 대신 720선 부근이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대신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있죠.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뭐 피롭틱스라든지 뭐 네오셈이라든지 YC라든지 다 200%, 300%, 400% 올라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지지권을 필히 이전 저점 지지권을 참고하셔야 되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경우는 아니 여기서 이제 1,500원 깨진다고 여기서 추격 매도를 해야 될까요? 바닥이잖아요. 720선 부근. 720선은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이전 저점 깨진다고 뭐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바닥 대비 제가 설명드리고 720선 부근에서 100%, 200% 올라간 기업들은 그 지지권을 항상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린다. 이 부분은 역시 바닥은 1,000원대에서 설명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매집 단가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패키징 테스트 관련 주 중에서 가장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 대규모 지분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 주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윈팩은 이제 종고점을 뚫은 만큼 종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버브 반도체. 이 기업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여기 720선 부근에서 바닥을 짚어드렸어요.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찾는다는 게 아마 이 부분을 모르는 투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획기적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시 되겠죠. 당연시. 왜? 아니까. 721선 부근은 중장기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때 이때죠. 이제 쓰리바닥이 시전되네요. 그때는 바닥권이었고 이제 다시 이제 전저점이 높아지면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면 쓰리바닥이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쓰리바닥 가능성. 이것도 720선 부근하고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어부 반도체도 이 온디바이스 AI MCU를 출시했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발돋움할지 모르죠. 항상 성공투자 방정식이 있죠.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YC 같은 경우도 4,000원대에서 720선 부근에서 약 5배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FST가 2만 원대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4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지분투자와 함께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그 두 개가 성공투자 방정식이었는데 이 기업에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지분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꼭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서 쓰리바닥에 초점 맞추면서 이제 전저점이 지지권이죠.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저점 이탈된다고 만약에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될까요? 721선 자사주 매입 단가는 매집 관점이잖아요. 대신 지금 증시가 이제 다음 주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쓰리바닥에 초점 맞추면서 이 하단 추세를 깨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펙트를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이 721선 부근, 이 부분이 중요한 기회였죠. 그러니까 종목들을 쭉 보면 역시 720선 부근이 최고의 기회였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갔는데 기간 투자가 86억이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죠. 그 단가가 6,000원이죠. 지금 지난주 이 종가 부근이랑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단가예요. 86억 기간 투자가 매집 단가, 최대 주주는 5,000원 이하. 그런데 이제 버닝 테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이미 산업은행 정책자금 지원받고 최대 주주는 약 거의 한 이제 OCI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OCI 그룹의 사모펀드가 지분 투자가 들어와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펙트는 앞으로 이 매각될 기업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결국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각 재료가 있는 만큼 역시 이 기업도 721선이 바닥권이었고 지금은 61선이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역시 61선 매매를 이어나간다. 대신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면 기회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대신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미증시가 기술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 않을까. 대표적인 LPDDR5 관련주가 윈팩과 에이펙트를 들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죠. 간밤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관심권에 들어왔어요. 지난주부터. 왜? 다시 이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희한하게 추세를, 이 하단 추세 딱 지지권까지 내려오면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 21선까지 떨어지면 82,000원대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했어요. 하지만 82,000원대를 이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다시 5일선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미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좀 더 기간 조정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3분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수십 명이 장내 매수한 부분은 역시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역시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기 때문에 뭐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수가 떨어질 때 제 관심주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삼성전자도 단 한 주도 역시 최근 들어 임원들의 장내 매도금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IT가 역시 3분기를 좀 더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배터리 쪽은 아직 전기 저항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시적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가면 언제 움직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보면 뭐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때가 굉장히 핫해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왜? 불타지 않는 배터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역시 주식 싹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찾는 거다. 상반기에 엄청난 바닥을 찾아들었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 베스트에 올라왔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모레지. 아모레지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50원에 10%입니다. 35,050원에 비중 10%. 예. 네, 좀 최근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뭐 뉴스고 뭐 방송에서는 굉장히 좋고 이익도 많이 나고 하고 그런다며 저걸 하는데 뭐 한번 세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시작해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혀 3만 원 선에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네, 바로 여쭤볼게요. 실적도 괜찮다는데 최근에 주가가 3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화장품이잖아요. 저도 화장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모레가 이제 대형주죠. 예.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의 좀 이제 성향 자체가 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대형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크게 이제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예, 지금 약간 추세가 좀 이탈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35,000원대에 샀다는 건 대신 그렇게 막 꼭대기에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아모레지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이때가 2024년도 5월 31일 날이에요. 그때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720선을 막 돌파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라인을 돌파를 다시 못하고 그 다음날 5일선이 깨졌어요. 약간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전저점이 깨진단 말이에요. 33,0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물론 차트는 이제 중장의 바닥권에서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단기는 좀 물려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꼭대기에서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주식은 손절가를 딱 지지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이전 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경계감을 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뭐 밑으로 내려오면 재매수를 한다든지 지지받는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대량 거래 시현되고 못 갔잖아요.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 일단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가는 기업을 봐야지 대량 거래 시현되고 못 갈 때, 그럴 때 또 노리는 건 아니거든요. 또 더군다나 화장품 업종이 이미 어느 정도 중성주들이 좀 가열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재작년에 설명드렸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2,000원대에서 뭐 4, 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한 사실상 뭐 10배, 20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 꺾이기 때문에 역시 좀 이제 후발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지 같은 경우 뭐 일단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일선이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여기서 29,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추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종목 2만 원대 중반대에서 바닥을 형성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면 4만 원대가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잖아요. 이 고점 부분에선 매도기를 좀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역시 이 아모레지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선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화장품주들도 ODM 관련주들 위주로 또 가거든요. 지금 뭐 코스맥스라든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주, 실리콘2라든지 이제 그런 기업을 보는 게 맞는데 이미 좀 과열권에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 크게 주목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리시면서 뭐 고점 부근에서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손절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관심은 없어서 이게 뭐 죽을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뭐 설화수라든지 화장품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뭐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집중적으로 뭐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솔직히 이제 단기간에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지권과 저항권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기서 뭐 내일장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보유권이 맞는 것 같아요. 중장기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부실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 가장 화장품 브랜드 1위 업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빠지지 않고 잘 지지받는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추이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44,800원, 비중은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보니까 카카오가 42,250원에 장을 마감 지었네요. 질문자님이 지금 약 손실 구간에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차트 보면 카카오 이번 달에 조금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불안한 게 예전에 좀 임원들이 좀 많이 물렸었던 기업이잖아요. 고점에서 이제 막 추격 매수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44,800원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 본 거잖아요. 예. 이 투자자분의 역시 단점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여기가 바닥일까? 저기가 바닥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한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역시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던 적이 저 위에 있잖아요. 2024년도 2월 달이죠. 그때 당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저항을 받고 밀렸어요. 쭉 내려오잖아요. 예. 밑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이거 주가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바닥이 안 터졌잖아요. 예, 아직 대량 거래 대양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44,800원대에서 막연하게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 좀 점유율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저점 부근이 39,000원대거든요. 이 라인대가 이제 단기 지지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1,000원대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가 최대한 목표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뭐 개별 호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예. 근데 61,5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땡큐 그러면서 거기서 좀 경계감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바닥 신호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바닥 신호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추이도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명은 워트, 매수가는 15,7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네요.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 하락 중이라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워트는 제가 10,000원대에서 주식 싹쓸이 시간에 강추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임원들의 수십 명이 이 증여를 냈거든요. 수십억. 그럼 증여세만 해도 한 10억 가까이가 나올 텐데 굳이 무리하게 5월 달에 증여를 그렇게 대규모로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7월 달 3분기부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 발주가 대규모로 시작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를 받더라고 하면 원래 이제 10,000원대, 여기 바닥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간 다음에 중간에서 터닝하고 갈 때 투자자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5일선 회복하는 날, 5일선 기준가로 본 것도 아니고 이틀, 3일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시가상 번쩍거릴 때 약간 이제 추격을 좀 하신 거죠. 그런데 워트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 이제 주 후반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심이 위축되면서 같이 덩달아 투매성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뭐 추격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전 저점 부근이 여기서 이제 12,000원대인데 진짜 만약에 다시 지수가 폭락해서 만약에 11,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가 딱 60일선 지지권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일째. 대신 이제 간밤에 위증시가 반도체 또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워트는 지금 13,000원대 초반, 12,000원대가 바닥권. 그리고 저항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18,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저항받았죠. 그 라인대가 단기 저항권, 매도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그 라인대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또 신고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작은 재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만큼 이 대규모 증여했다는 부분과 함께 10,000원대에서 강추한 만큼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고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는 위치에서는 지지권을 명확하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자기가 이제 바닥에서 사시면 그냥 뭐 지금도 30% 가까이 수익일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했으면 이전 저점이 이제 지지권이 되죠. 그럼 이전 저점이 깨지면 좀 불안한데 경계했다가 다시 밑에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매 단가도 낮춰볼 수가 있고 나중에 추세를 따라서 쭉 또 증시가 올라가면 반등이 나타나면 수익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저점 지지권 그리고 바닥에서 대양선.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항상 바닥을 찾아드리니까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워트는 3분기에 호재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3분기 호재 기대하시면서 결국에는 수익 꼭 익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시청자분들 지금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종목 AS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의 종목 정제이죠. JNT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9,000원대 매수해서 29,200원까지 66% 상승률을 보였고, 네, 어제는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JNTC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보면, 저는 어마어마한 멘트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수십 개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 전체 베스트한 부분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닥을 짚어냈다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 JNTC도 마찬가지죠. 제가 16,000원대에서부터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33,000원까지 이제 올라갔으면 사실상 지금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간, 100% 정도 올라간 모습인데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JNTC만 조정을 받은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이미 상반기 한번 시세를 크게 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분명히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뭐 대음선이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경고 종목 지정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다라는 부분을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경고 종목 지정되니까 탄력이 둔화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아직 뭐 최대 주주가 매도한 부분도 아니고 유르기판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내년도 대량 양산을 준비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의 지금 어느 정도 이 공장 찾고 이런 부분들과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자 유치도 했죠. 기간 투자가 5곳에 아마 수백억 투자 유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재료가 나오는 기업들이 당장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 이 JNTC가 지금부터는 좀 반등권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6,000원대 부분이 지지권이거든요. 그 라인대가 기술적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이 기업은 26,000원대가 밀리게 되면 항상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26,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거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닌 말로 제가 좋다라고 해도 이득 실현이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그냥 막연하게 이득 실현이 나오면 다시 가겠죠. 악재가 나오지 않은 거고 주포 최대주가 세력 이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26,000원대는 안 깰 것 같아요. 26,000원대 이전 저점이 이제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밤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전거래일은 급락이 나왔다가 간밤에는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AS 받아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해서 6일 만에 14%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빠졌는데 어제는 또 이 종목이 5% 가깝게 반등했네요. 예,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1일 날 설명드렸나요? 6월 초반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이 2024년도 6월 5일 날이었어요. 21선 초돌파는 날. 그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고 두 번째 6월 중순 이후에 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초반에 또 설명드리고 오늘 또 다시 왔죠. 이제 5일선 회복되는 이 일봉상 이제 쓰리바닥 시연할 수 있는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 시 5일선 회복 시 그때가 저가 매수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5일선 회복되면 이제 쓰리바닥에 추천 맞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제가 이제 막판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단기간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강홀딩 의견까지 더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3월 달 2,5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화요일에 28.91%나 급등을 하면서 무려 80%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근데 주 후반에는 주가가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그동안 이 종목 굉장히 부러워하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매수할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자세히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이제 3월 달에 바닥에서 2,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려서 사실상 지금도 뭐 80% 가까이 고점 대비는 사실상 거의 10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2,000원 초반대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면 사실상 뭐 전문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런데 여기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40억, 회장이 40억, 최대 주주가 80억, 120억을 매집을 했죠. 이렇게 차트를 보면 4,000원 중반대에서 이제 3,600원까지 내려오면 사실상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4,000원대에서 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저는 2,000원, 3,000원 초반, 3,000원 중반대 설명드렸잖아요. 사실상 지금도 한 5, 60% 정도는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3,000원 중반대 정도가 마지막 매수권으로 좀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떨어진 건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고 지난주 목요일 날 밀린 거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뭐 일단은 다 해명 공시를 했죠. 투자 대박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정 공시가 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론 보도가 다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느냐. 근데 연결 실적 영업이익 쪽으로 이제 잡지 말고 순이익 쪽으로 잡아야 된다. 연결
영업이익 외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미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악재 아닌 악재로 좀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은 또 왜 떨어졌느냐? 급등을 했잖아요. 예. 이때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단일 계좌로. 근데 외인들이 단기 급하게 올리면서 급등을 했다가 투자의 주의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단기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밀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외인과 이 좀 말도 안 되는 공시 그리고 지수 때문에 급등했다가 3일 동안 휘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주 수급은 전혀 이상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HB테크놀로지 기업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최대주 수급과 시설 투자와 그리고 HPSB 지분 가치도 변함이 없어요. 요즘에 HPSB가 올라오면서 그룹 합산 한 약 3천억?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이제 현금을 확보한 부분, 아직 이제 매각은 안 했지만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급증하는 기업이 드물죠. 투자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M&A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라스 기판과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이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올레도스 검사기까지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엑셀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 같은데 3,5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고요. 대신 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고, 대신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선 해보게 되면 재차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주 관점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또 든든하게 추가 전략까지 또 책임지고 챙겨주셨네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일선 회복 빨리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윈팩 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0일에 매수를 해서 정말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무려 80%나 크게 시세를 냈네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부터 해드렸었어요. 예. 이제 첫째도 온디바이스 AI, 둘째도 온디바이스 AI, 셋째도 온디바이스 AI. 예. 아마 눈치가 굉장히 느려도 충분히 아마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주 전문가가 왜 1주, 2주 전부터 HBM보다는 왜 자꾸 온디바이스 AI를 꺼낼까?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HBM이 덴터 센터 증설하는데 젠스랑 CEO도 그렇고 사활을 다했어요.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HBM 시장도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과열권에 있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 대신 삼성전자만 아직까지 선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LPDDR5 이런 부분들이 AI PC 그리고 AI 스마트폰, AI 가속기까지도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AI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도 분명히 나올 텐데 거기까지도 저전력들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초기 단계예요. 예.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가 주도주 관점에서 LPDDR5를 주력 제품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예전에 6년 전하고는 틀리게 2016년도 한 8년 전인가요?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MCU라든지 모회사의 MCU 그리고 AI 칩, 심지어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설비 투자와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어부 반도체가 삼성전자랑 긴밀히 협업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을 상당히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은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SK하이닉스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이제 감사 보고서나 뭐 이런 기업 내용 분석 보고서 공시 나온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가 이제 720년 돌파를 했을 때가 6월 달이죠. 그래서 6월 초반에 제가 이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아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모회사가 어버브 반도체 국내 패밀리스 업체 2위이기 때문에 역시 2위가 인수한 기업이다.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죠.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MACD 빨갛게 나오고 투자심 침체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막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닥 대비 200% 300% 올라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이은희 님이 윈팩 수익 감사합니다. 공명쌤 덕분에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짱이고 멋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은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지금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공개되는 5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은 결국에는 721선 부근에서 이 주포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아시아는 400억 대만 기관 투자가에 투자 유치를 했어요. 이 기업은 자회사 100억도 지분 투자를 했죠. 이 삼성전자 엑스노스 오토 쪽에 긴밀히 협업하고 있어요. 5G 통신칩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역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엑시노스 오토보이 국내 유일한 협력회사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죠. 그런데 이 라인대를 지금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량 거래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아니 721선 바로 위에서 여기서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온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아시아는 좀 관심 있게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환 정구권 행사 물량도 최근 들어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건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좀 이제 높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버행 이슈 물량도 이제 거의 사실상 많이 사라졌어요. 월봉 차트가 아직 밀집 국면이에요. 밀집 국면 이제 정배열 초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텐스토렌트 쪽에 3나노 칩을 이미 수주를 했는데 규모 자체는 아직 공시를 안 했어요. 물량은.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데 대거 수주한다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텐스토렌트는 이미 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엔비디아에 좀 비견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주 공시가 대규모 얘기 나온다. 그럼 제2의 가온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동하죠. 가온칩스가 2나노 칩을 일본 쪽에 수주했다 얘기 나오면서 10,000원짜리가 10만원까지 가는 기업을 더했죠. 왜 이런 기대감이 나올까? 이 DSP 기업들이 대만 업체의 이 TSMC의 협력회사들이 이미 매출이 1조 가까이 나오는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3나노를 수주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 DSP 기업들도 매출이 1조 가까이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코아시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좀 조정은 다시 받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400억 투자 유치를 텐스토렌트 때문에 받은 기업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텐스토렌트 때문에 400억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종목 안에서 첫 번째 종목은 제2의 가온칩스가 될 거라는 코아시아였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번에는 칩셋 미디어를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이 칩셋 미디어는 이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세계 최초로 영상 AI 반도체 NPU를 개발했다. 누구보다 10배 빠른,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이 칩셋 미디어가 자사주 매입이 60억이 21,500원대 들어왔죠. 지난주 지수 때문에 좀 밀렸거든요. 이번 주가 저가 매수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무상증자까지 또 이제 한 부분이 있죠. 한투 반도체 투자가 사모펀드예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는 왜 인수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매각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온 거죠. 그게 21,500원대이기 때문에 21,000원대가 지금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칩셋 미디어가 주봉 차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주선 회복과 함께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기조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 있거든요. 파라볼릭이 상승기조 전환되고 어김없이 급반등이 나왔죠. 상승기조 전환되고 어김없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온다라고 해서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시점에서 봐야지 저 위에서 파라볼릭이 꺾이는 시점에서 보겠습니까? 도전을 하려면 여기서 이전 저점을 지지받고 돌아갈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돌아갈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왜? 이제 재료를 터뜨리기 시작하죠. 퀄컴의 AI PC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6월 달에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봐라.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재료를 서서히 터뜨리기 시작하네. 돌아가려고 하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예,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엑셀 관련주죠. 삼성이 연내 출시하겠다. 그러면 삼성 관련주를 봐야죠. 예. 이미 애플은 출시하고 썩 그렇게 반응이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삼성도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플랫폼을 먼저 출시하겠다라고 했어요. 본 거죠, 이제. 애플이 기기를 출시했는데 약간 반응이 안 좋네. 너무 비싸네. 근데 우리 기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비싸게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랫폼을 먼저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삼성 관련주 내에서 앞으로 퀄컴 쪽에 관련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코아시아 CM이 그 국내 디자인 인하우스 기업과 지금 메타버스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죠. 예. 거기 앞으로 이제 3D 센싱 모듈 쪽에 또 관련 기술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정지차까지 움직이는데 하반기 폴더블 폰 쪽에 렌즈랑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예. 거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죠. 작년도에 최대 주주가 94억에 가까운 2,300원대에서 10행사를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94억에 장내 매수한 거랑 똑같아요. 2,300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1,400원이네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죠. 유일하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지난주 상한가를 또 들어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연내에 엑셀 플랫폼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똑똑하게 이 이슈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코아시아 CM 잘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예, 좀 빠르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촉박해서 윈팩을 또 설명 들어볼게요. 예. 윈팩 제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투자자분들은 윈팩에서 또 1,800원대에서 또 얘기하니까 여기서 나중에 또 이제 여기가 매집 단가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720원 부근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기업들은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윈팩은 워낙 제가 1,000원대 초반대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바닥권 윈팩이었고요. 그럼 이제 거의 주인공인 또 마지막 종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첫째도 온디바이스 AI, 둘째도 온디바이스 AI, 셋째도 온디바이스 AI. 하반기는 갤럭시와 이제 아이폰이 드디어 AI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AI PC, AI 세탁기, AI 지금 노트북, AI 태블릿 PC, AI 컴퓨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 어버브 반도체의 스마트 MCU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쓰일 수 있다. 음성인식 기반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버브 반도체는 아마 온디바이스 AI의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협력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 어버브 반도체까지 모멘텀 잘 들어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9시에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상반기 베스트 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역시 주식 싹쓸이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항상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죠. 항상 중장기 바닥권은 주식 싹쓸이 시간에 바닥에서 나온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고의 상승률 원하시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까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9시에 시작하고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